네, 안녕하세요. 골방영상 제임스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가볍게 문장의 삼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문장의 형식 공부하고 있죠. 삼형식 굉장히 기본이 되는 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삼형식을 잘 이해하셔야 사형식, 오형식도 잘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니까 오늘 수업 잘 들으시고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네, 문장의 삼형식입니다. 네, 삼형식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문장의 형식 공부하면서 1형식과 2형식을 공부했는데, 자, 삼형식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문장이 구성되는 형식이기도 하고요. 자, 다른 우리가 1형식에서 2형식, 1형식과 2형식에서 공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삼형식도 우리가 일단은 형태부터 일단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 삼형식 형태 제가 정리를 해놨죠. 다시 빨간 펜 나오고 오늘도. 자, 삼형식입니다. 삼형식의 형태는요, 자,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죠? 목적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부했던 1형식, 2형식과 좀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1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만 있었고, 2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보어가 있었는데, 3형식은 뭐가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거,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죠.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다? 여기 명사다. 동사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다? 여기 동사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나온 목적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도 뭐다? 바로 명사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 문장을 보고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뭔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필수 성분마다의 요소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당연히 삼형식에서도 뭐가 중요하겠어요? 해석이라는 거는 항상 중요합니다. 일단 삼형식의 형태를 알았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해석은 어떻게 된다? 주어, 은는 이가 뭐 한다? 동사를 한다. 동사한다. 근데 동사를 하긴 하는데 뭐를 한다? 바로 목적어, 을을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뒤에 가서 예문은 우리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그때 한번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도 뭐 혼자 공부하신 책이 있다면은 거기서 꼭 삼형식 형태가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형태라든지 해석에 있어서 삼형식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머릿속에 잘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계속 삼형식에서 부가적인 설명을 제가 드릴 건데, 지우개 한번 싹 지우고, 자, 우리가 삼형식도 마찬가지로 1형식과 2형식으로, 1형식과 2형식과 마찬가지로 삼형식도 동사가 있어요. 삼형식 동사. 근데 사실은 삼형식 동사를 따로 짚어보는 게 무의미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뭐 대부분의 동사들이 삼형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책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이 삼형식 동사를요, 타동사라고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었죠. 우리가 1형식과 2형식 공부할 때 뭐였죠? 자동사예요. 그죠? 자동사. 근데 우리가 자동사 뭐라고 했어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었을 텐데, 자동사라는 거는, 자, 목적어가 필요 있는 동사다, 없는 동사다? 필요가 없는 동사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타동사, 반대라고 생각을 됩니다. 타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뭐 하는 동사? 필요로 하는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동사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앞에 제가 완전이라는 말을 적어놨죠. 제가 그때 완전 자동사 같은 경우는 보어도 필요 없는 동사라고 했어요. 그죠? 그냥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여기 완전 타동사 같은 경우도 저런 거예요. 이따 나중에 이제 5형식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보어라는 개념이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돼요. 목적격 보어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5형식에 사용하는 동사 같은 경우는 보어를 필요합니다. 보어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냥 타동사라는 경우, 타동사라고 우리가 말을,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죠. 그죠? 불완전 타동사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 3형식에 나오는 동사 같은 경우는, 보어마저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적어만 오면은 문장 자체가 깔끔하게 완성을 시킨다라고 그렇게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다? 완전 삼형식 동사를 완전 타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타동사라는 걸 꼭 기억해두고 가세요. 아시겠죠? 타동사는 뭐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다. 반대로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다. 이걸 기억해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계속해서 다음 거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삼형식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목적어겠죠, 목적어.
제가 아마 첫 시간에 문장의 필수 성분을 할 때 목적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때 아마 제가 설명을 분명하게 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마 그때 주어가 행동을 하는데 행동이 되는 목적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클리어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주어가 있잖아요. 앞에 세색 나였죠. 주어가 있잖아요. 동사를 하는데 목적어라는 게 나오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주어가 동사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자, 무엇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뭘 쓴다? 우리가 목적어를 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목적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다면은 당연히 한 가지 더 궁금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과연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냐라는 거예요. 품사. 이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각 문장의 필수 성분마다 어떤 품사가 필수 성분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목적어 같은 경우는 어떤 품사가 목적어가 될 수 있다? 바로 명사라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명사라는 게 그냥 단어 하나 단어 그냥 딱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에서 그 명사라는 거는 단순히 그 명사라는 단어 하나뿐만 아니라, 명사, 그리고 명사구, 또는 대명사도 있어요. 뭐 him, her, 뭐 이런 걸 말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명사에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명사 상당어구, 무슨 말이냐?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라든지 동명사도 명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뭐가 될 수 있다? 목적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자, 명사절도 뭐가 될 수 있다? 명사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명사라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pencil, phone, computer 이런 단어만 목적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구, 대명사, 그 다음에 뭐 명사 상당어구, 뭐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라든지 동명사, 그리고 명사절까지도 뭐가 될 수 있다? 목적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명사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왜 그게 헷갈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 왜 목적어가 되죠? 라는 의문점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어쨌든 명사처럼 쓰이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다라고 이 기준을 세워두시고, 그에 파생되는 명사구, 대명사, 그 다음에 명사 상당어구, 그 다음에 명사절 다 뭐가 될 수 있다? 목적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걸 계속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앞에 잠깐 넘어가면은, 자, 제가 앞에서 여기 명사구라는 것과, 그죠? 그 다음에 명사절이라는 것, 그죠? 요거를 설명을 드렸죠. 근데 있잖아요. 과연 구가 뭐고 절이라는 게 뭘까? 이거는 제가 앞부분에서 좀 빨리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우개를 한 번만 살짝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자, 보겠습니다. 일단 구와 절이라는 거는, 자, 기본적으로 개념만 아시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첫 번째, 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구라는 거는요, 일단 여기 밑줄 볼게요. 2개 이상의 단어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그냥 하나의 뭔가를 만든 거야. 자,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따 예시를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 구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자, 주어와 동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사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와 절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그럼 절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절 같은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요, 문장의 일부를 이룬대요. 근데 사실 구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문장의 일부를 이루는 게 맞아요. 둘 다 구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문장의 일부를 이루는 게 맞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구 같은 경우는 제가 주어 동사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절은요, 주어와 동사가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구 같은 경우는 2개의 단어가 모였지만 주어 동사가 아니야. 대신에 문장의 일부를 이루긴 해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절 같은 경우는요, 두 개 이상 단어가 모였어요. 그리고 문장의 일부를 이루기도 합니다. 근데 구어의 결정적인 차이는 주어 동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와 절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자, 구에 대한 예시입니다. 구에 대한 예시. 제가 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문장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주어 동사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예문 한번 볼게요. My dream is to be a teacher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형식 문장이네요. 그죠? My dream이 주어가 되는 거고, 비동사, is가 동사가 되는 거고. 자, to be a teacher이 나왔어요. 그죠? 이거는 투부정사가 한번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투부정사는요, 일단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바로 보어가 되는 거겠죠. 그죠?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제가 명사와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구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to be a teacher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to be a teacher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일단 문장의 일부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문장의 일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어라는. 근데 보세요. to be a teacher 여기에 주어가 있습니까? 없죠. 동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이렇게 문장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주어 동사가 없는 거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바로 구라고 하는 겁니다. 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구와 절은 항상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게 더 좋다고 했죠. 자, 그럼 절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he said. 자, 그녀는요 말을 했대요. 자,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문장인데, 사실 이제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자면 여기 지금 대시라는 게 나오죠. 그죠? 대시라는 게 나오죠. 뭐 그것이라는 뭐 지시대명사도 있긴 하겠지만, 다시 대시라는 거는요, 접속사 대수로 쓰여서요. 접속사 대수로 쓰여서 뒤에 사실은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접속사 대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명사절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 명사절. 자, 그러면 볼게요. She said. 말을 했대요. 그죠? 제가 접속사 대는 명사라고 했어요. 그죠? 주어 동사 다음에 여기 명사가 왔네? 그럼 이게 뭐가 된다? 목적어 기능을 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당연히 너무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자, 볼게요. 그녀는요 말을 했대요. 자, that 명사절이라고, 자, 접속사라고 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접속사다 보니까 당연히 뭘 데리고 와야 돼? 주어와 동사를 다시 한번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녀가 말을 했었대요. 그 남자는 참 친절하다는 것을.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렇게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오늘 배웠던 기본적인 해석의 틀을 깨지 않는 형태에서 제가 지금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녀는 말을 했었다. 그 남자가 친절하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죠? 자, 근데 보니까 이 접속사라는 특성 때문에 뒤에 지금 주어 동사라는 거를 데리고 왔어요. 그죠? The man. 다시 한번 주어가 나왔고, is라는 동사가 나왔죠. 근데 이 that이라는 뒤에 문장을 한번 보니까 문장 전체로 봤을 때 문장의 일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죠. 자,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문장 전체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죠?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자, 뒤에 뭐가 나왔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네.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절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만약 이 두 문장이 있잖아요. 어떤 문장의 일부를 다 구성을 하고 있어. 그럼 이 문장도 절이 되는 거고, 이 문장도 절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한 문장 안에서 좀 끊어서 보자면, 이후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절이 될 수가 없고, 한 문장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구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 문장만 뚝 떨었다 떼놓고 보자면은 주어 동사가 있는데 뒤에 보니까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나오네. 그죠? 근데 이 주어 동사 있는 게 that으로 인해서 바로 묶이게 되고 문장 전체에서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that 이하의 문장들은 뭐가 된다? 바로 절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와 절 같은 경우는 뒤에서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마다 이 기본적인 개념 잘 생각하시면서 머릿속으로 리마인드 하시고 눈으로 많이 익히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3형식 공부하고 있는데 3형식 예시 바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삼형식 문장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문장의 형식 배우신 다음에요. 형태 알고, 그 다음에 해석 알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문장을 보시면서 적용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물론 예시로 많은 문장은 알려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그나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따로 공부하시는 책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삼형식 한번 복습을 꼭 해보시길 바래요. 자, 첫 번째 문장 예시입니다. 빨간 펜 바로 나오고.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My friend made a cake for me 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주어 동사는 어느 정도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my friend, 명사. 그죠? 주어가 되겠죠. 그죠? 자, made, 만들었대요. 동사가 되겠죠. 동사가 되겠죠. 자, 주어 동사가 나왔네. 이것도 명사. 동사는 동사. 근데 주어 동사 나오고 뒤에 보니까 a cake라는 명사가 하나 더 나왔네. 그럼 이게 목적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친구는요, 만들었대요. 뭐를요? a cake. 케이크를. 해석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네. 이건 목적어네, 그러면은. 케이크를 만들었네. 자, for me 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전치사 다음에 명사는 전치사구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성분에 안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가로치고 묶어주시면은 이렇게 문장의 필수 성분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아시겠죠? 나의 친구는 만들었다 케이크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몇 형식? 3형식.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죠? 좋죠? 자, 바로 두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합시다. 자, 션은요, want라고 했어요. 이렇게 주어가 되겠죠. 주어가 있고, 동사. 일단 나왔습니다. 동사 나왔어요. 주어 동사 나왔어요. 자, 션은요, want, 원한대요. 저 뒤에 보니까 to go to Canada라고 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까지 나왔는데, 뒤에 to가 나왔네. to, 이거 전치사 아니야? 전치사 아니야? 묶으려고 봤는데, 제가 설명드린 게 하나 있죠. 전치사, 자, 투부정사와 전치사로 나누는 거 보면 되게 쉽다고 했어요. 자,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제가 뭐라고 했죠? 전치사라고 했어요. 등대 있잖아요. to 다음에 이거 지금 그처럼 동사가 나온다? 그럼 이건 뭐다? 이거는 제가 투부정사라고 했습니다. 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로를 칠지 아니면 문장의 필수 성분을 볼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볼게요. 자, 일단은 to 다음에 캐나다라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 이 to가 있잖아요. 전치사가 맞아요. 문장 필수 성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근데 자, 볼게요. 자, 나중에 투부정사가 하면 공부를 좀 더 하겠지만, 자, want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to는 투부정사이고,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적 용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네. 그럼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이게 명사적 용법이야? 이거 목적어 아닐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션은요, 원한대요. 뭐 하는 것을? 가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명사조문법을 공부하면은 아마 조금 공부하고 이걸 봤으면은 좀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아직 우리 공부가 안 했으니까 자, 일단은 투부정사의 명사조문법이 있다. 근데 또 want도 왔네. 그러면은 want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의 명사조문법을 목적으로 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 션은요, 원하는데요. 가는 것을 원한대요. 어디에 가는 것을 원한다? 캐나다에 가는 것을 원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고 갈 거. 자,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배웠던 그 구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다 형광펜 잠깐만 문장을 긋고요. 자, 볼게요. 자, 문장 자체 한 문장이 있어요. 그죠? 한 문장이 있는데, 자, 이 투부정사를 한번 이하의 구문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문장에 두 개 단어 이상이 모여서 문장의 한 일부를 구성하지만, 그 투지의 주어 동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했죠? 앞에서? 구라고 했습니다. 구. 그래서 여기는 투부정사 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세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I believe that you are honest 라고 했어요. 자, 주어는요, I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believe. 자, 동사가 되겠네요. 그죠? 나는 믿는데요. 나는 믿는데요. 문장 구조가 앞에서 봤던 우리가 구와 절, 이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대시라는 걸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접속사 대시죠. 접속사 대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 동사를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접속사 대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자, 절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주어 동사가 왔네요. 근데 뒤에 접속사 대시 오고 이 접속 대시 왔으니까 아, 이거는 명사절의 역할을 하네. 그럼 주어 동사가 왔는데 뒤에 명사절이 왔어. 그럼 이 절 자체가 뭐가 된다? 바로 목적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해석을 하게 되면 나는 믿는데요. 뭘 믿어요? 너가 정직하다는 것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구와 절의 개념을 좀 따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형광펜 다시 나오고 이 대절 이하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앞에서 구와 절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절 이하가 문장 전체에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죠.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뒤에 that 뒤에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은 문장이 일부를 구성하면서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로 짚고 가실 게 뭐냐면은 삼형식에서는요, 이렇게 단순히 이게 단어 하나, 명사 하나가 목적어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명사 상당어구, 투부정사 구라든지 이게 동명사, 그 다음에 명사절, 그죠? 명사절도 뭐가 될 수 있다? 바로 둘 다 목적어가 될 수 있다는 거. 앞으로 잠깐만 가서 이거 지우고 자, 단순히 명사 하나의 단어만이 명사 목적어가 되는 게 아니라 명사랑 관련이 있는 명사구라든지 대명사, 명사 상당어구, 뭐 투부정사의 명사정법, 동명사, 명사절도 다 뭐가 될 수 있다? 목적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 가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 투부정사가 목적어가 되지? 왜? 명사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꼭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복습복 하시면서 예문 짧지만 여기는 예문 굉장히 짧지만 그래도 한 번씩 앞에 내용 더듬어 가면서 복습하시면은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문장의 형식 중에서 삼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삼형식 뭐 어려운 듯 하면서도 뭐 사실은 쉽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포인트로 짚어드린 부분이 있죠. 그죠? 당연히 뭐 삼형식의 형태와 해석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거 외에도 이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명사 하나, 단어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명사구, 그 다음에 뭐 대명사, 명사절 이런 것도 다 목적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구와 절 부분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설명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뒤에서 항상 나올 때마다 구와 절이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습만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많이 늘릴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문장 보시고 만약 문장이 좀 너무 길다 싶으면은 끊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처음부터 너무 긴 문장은 보지 마세요. 짧은 문장부터 제가 설명드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짧은 문장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복습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은 4형식 한번 공부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